추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조선 숙종 때 이현룡과 김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이정승과 김정승의 아들로 태어나 함께 공부하고 놀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친형제처럼 친해서 서로 돕고 살 것을 맹세했지만 하늘은 이들을 떼어 놓기로 했는지 이들의 아버지인 두 정승이 같은 날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 후 과거 시험에서 이현룡은 계속 낙방을 하는 반면 김진이는 곧바로 급제를 해서 평안감사가 되는데 같은 길을 걸어온 친구 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룡의 집안에는 불운이 닥쳐 가세가 기우는데 집에서 노모와 처자가 가난해 허덕이는 모습을 눈물로 바라봅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 쌀로 바꾸어 가족을 먹이기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 친구가 평양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아내가 시집 올 때 입었던 옷을 팔아 마련해준 노잣돈을 가지고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겠다며 현룡은 집을 나섭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수십 일이 걸려 결국 평양에 도착했지만 거지 차림에 람루한 그의 모습을 보고 가명의 문지기가 내쫓아 도움을 청하긴커녕 친구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 도착 후 오랜 시간 친구를 만나지 못하며 방황하던 현룡에게 드디어 기회가 오는데 대동강변 연광정에서 친구 김감사가 잔치를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어렵사리 연회장으로 접근해 평양감사 김진이야, 너는 여기 와 있는 이현룡을 몰라보느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김감사는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데 두세 번을 외친 뒤 현룡은 근처 호위병들에게 얻어맞고 질질 끌려와 김감사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고개를 들어 친구에게 말합니다.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어찌 이토록 괄시하느냐? 옛날에 친구도 쓸데없고 형제를 맺은 것도 쓸데없구나. 내가 내 처지라면 친구 대접을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내 모든 모욕을 참고 한 가지 부탁을 하겠으니 조금이나마 나를 도와준다면 굶주림에 신음하는 노모와 처자를 잠시 먹여 살리겠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김감사는 오히려 호통을 치고는 이 미친놈을 배에 실어다가 강물 한복판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이 연회에는 옥단춘이란 기생이 있었는데 신부는 미천하지만 미모와 착한 성품을 갖춘 여인으로 그녀는 거짓으로 몸이 아프다고 한 후 연회를 빠져나와 몰래 뱃사공을 부릅니다. 그리고 몸값을 줄 테니 그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현룡은 강물에 던져지는 대신 해변가에 풀려나고 그곳에서 현룡과 옥단춘이 만나는 운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윽고 현룡은 무고한 자신의 죽음을 불쌍하게 여긴 옥단춘이 사공에게 부탁해 자신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단춘은 초라한 몰골의 겁에 질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몸조리를 하도록 돕고 그곳에서 그들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현룡도 안정을 되찾지만 고향에 노모와 처자가 있어 이렇게 살 수는 없었는데 마침 과거 시험이 곧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단춘은 현룡에게 시험 응시를 권유하고 현룡도 그렇게 하기 위해 아쉬운 마음을 담은 채 단춘과 헤어져 서울로 돌아갑니다. 서울에 도착해 곧바로 노모와 처자를 찾아갔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단정한 집에서 하인들까지 두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춘이 그동안 몰래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으로 자신의 가족까지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에 현룡은 큰 감동을 하고 그 마음에 힘입어 당당히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러나 현룡은 친구 김진이가 저지른 무자비한 소행을 잊을 수 없었는데 과거 친구에게까지 그런 악랄한 행동을 하는 위인이 관찰사로 있다면 그곳 백성들이 당할 고초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현룡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그간 있었던 일을 임금에게 그대로 얘기하고 임금은 곧바로 그를 암행어사로 임명하고 평양으로 보내 복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현룡은 먼저 역졸들을 풀어 비밀리에 민심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게 하고 그동안 옥단춘의 집으로 향합니다. 단춘은 소식이 끊긴 현룡을 그리워하며 느즈막한 밤중에 잠 못 이루고 있는데 마당을 거닐며 그를 생각하다가 문득 뜰 안쪽에 웅크린 사람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 누더기 차림의 현룡이 서럽게 앉아 있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묻자 서울에 빚쟁이들이 몰려와 가세가 다시 몰락하고 과거 시험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까지 오는 도중 도적에게 노자와 의복을 모두 빼앗겨 거지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
서방님도 남 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려면 무슨 일을 당하지 않으리까. 그런 근심 걱정 마셔요. 과거를 못 보신 것은 역시 운수입니다. 다음에 또 보실 수가 있으니 그것도 실망하실 것 없어요. 내 집에 서방님 드릴 옷이 없겠소. 밥이 없겠어. 그만한 일에 장부가 근심하면 큰일을 어찌하시리까? 옥단추는 현룡의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도 시키며 정성껏 위로하고 밤을 함께 보내는데 다음 날 김진이가 연회를 연다고 해서 기녀 옥단추는 불려가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현룡도 거짓 차림으로 연회장에 몸을 드러내는데 당황한 나졸들이 그를 잡아 층계 밑에 꿀려 놓으니 김감사가 왜 죽었어야 할 놈이 살아 돌아왔냐 호통을 칩니다. 김감사는 뱃사공들을 불러다 고문해 전에 있었던 일들을 듣고는 분통을 터뜨리며 현룡과 옥단춘을 한 배에 싣고 대동강 깊은 물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옥단춘 입장에서는 가만히 집에나 있지 왜 여기까지 와서 자신까지 죽게 만들었냐며 현룡이 미울 수도 있겠지만 단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고 우리 낭굿 어찌하면 살 수 있어? 요전번에 죽을 목숨 살려 백년해로 언약하고 즐겁게 살려 하였더니 1년이 못 되어 이런 죽음 웬일이야? 에고 우리 낭군 야속하고 원통하오. 나는 지금 죽더라도 원통할 것 없건만은 낭군님은 대장부로 생겨나서 공명 한번 못 해보고 억울하게 황천객이 되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우리임을 저승에서 죽어도 후세에 다시 만날 이승에서 미진한 우리 정을 100년 다시 살아보십시다. 드디어 물에 빠지기 직전에 현룡은 추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외치고 연광정을 흘겨보며 얘들아 서리 역졸들아라고 소리 지릅니다. 곧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에 천지가 진동하며 암행어사 출두요 소리에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됩니다. 김진이는 그간의 잘못이 밝혀져 파직되고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아 머리털 하나 찾을 수 없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현룡은 평안감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고 부인과 옥단춘을 데리고 삽니다. 옥단춘전. 옥단춘전은 작가와 연대 모두 미상인 국문소설로 곽시경전, 이어사전이라고도 하며 현재 10여 종 이상의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숙종 때를 배경으로 하는데 등장인물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단춘의 단은 단심, 즉 충절을 뜻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현룡을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 붉은색은 생명력, 열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싹이 트고 생명이 솟아오르는 봄이라는 계절과 어우러져 단춘의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가는 단춘의 모습이 이름 속에도 잘 드러나 있지요. 이현룡은 피 흘리는 용을 뜻하는데 작품 초반에 이현룡의 아버지 이정은 태몽을 꿉니다. 꿈에서 청룡이 구름 속을 노니는데 느닷없이 백호가 나와 혈투를 벌이고 결국 청룡은 백호를 내쫓은 후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내가 곧 태기를 얻어 현룡이 태어나게 되는데 결국 현룡은 피 흘리는 힘겨운 과정을 거쳐 백호를 이기고 행복을 성취하는 운명을 타고난 셈입니다. 참고로 용은 상상 속의 동물로 영물인데 용을 그린 부적은 삼재를 막고 소원을 성취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추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옥단춘전이었습니다.